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인기로 자연스럽게 드라마와 관련된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우영우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식 문화, 동그라미의 독특한 인사법 등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우리 한국의 김밥입니다. 우영우 드라마의 김밥의 비중 있는 출연에 많은 글로벌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김에 하얀 밥, 그리고 중간에 채워져 있는 다채로운 색상의 속재료들로 이루어진 김밥이 어떠한 음식인지 궁금해하는 세계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영우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드라마의 급속한 인기로 인하여 외국의 한국계 편의점에는 김밥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스시나 캘리포니아 롤보다는 김밥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이라는 식자재 자체가 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비만인 체형이 많고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은 서구 사회에서 김의 영양학적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김은 서구 사회에서 건강식품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김밥의 김은 칼륨 성분과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여 소화작용을 도우며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와 요오드 성분, 칼슘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김 자체를 스낵처럼 먹고 있습니다.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휴잭맨의 딸 에바는 우리나라의 포장김을 마치 감자칩 스낵을 먹는 것처럼 간식으로 먹고 있는 사진입니다. 맛없으면 손도 대지 않은 서양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영양뿐만 아니라 맛 또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치, 비빔밥보다 음식 한류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김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밥은 문화, 지리, 환경적 차이에 따라 그 나라와 기후에 맞는 식재료를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현지화가 대단히 용이한 식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김밥의 속재료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속재료가 없다면 충무김밥이 되고요. 우리가 아는 기본 재료만 넣으면 원조김밥이 됩니다. 참치와 마요네즈를 속재료로 넣은 제일 인기 많은 참치마요 김밥이 있고요. 동그라미식 접는 김밥 또한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밥 대신 계란지단을 썰어 넣은 키토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오이김밥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적으로 취향을 존중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밥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또 질투심이 폭발하여 찬물을 끼얹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김밥이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일제강점기 사회 전반에 보급된 도시락 문화가 김밥의 일본 기원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을 먹은 시기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우리는 김을 13세기부터 먹었고 양식도 1650년부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8세기에 들어서야 김을 먹었고 오히려 한국식 초기 김밥을 우리가 일본에게 처음 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외신의 한 칼럼에서도 김밥은 한국식 스시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김밥은 6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형태로 변모한 한국 요리의 기본 음식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치 김밥이 자신들의 문화인형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중국은 중국어를 통해서 마치 김밥이 중국의 고유 음식인 것처럼 김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颜色的不同，让它交错着排列，这样卷起来之后就会色彩很不得2公分的空白处，可以在海苔片上没有米饭的那一端稍微蘸一点青。 또 다른 영상을 보신다면 김밥이 중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즐겨 먹는 음식인 양 날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김밥은 한국 음식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영우 드라마로 인해 전 세계인들은 김밥을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뇌리에서 각인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 요리법 사이트 및 유튜브에서는 김밥에 대한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레시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비싼 부자들만 먹을 수 있다던 충무김밥을 만드는 비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원조김밥을 직접 말고 그리고 다양한 속재료를 활용한 각 나라만의 다양한 김밥 재료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김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 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언론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접는 김밥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우영우 드라마의 동그라미식 접는 김밥 제조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 세계 많은 미식가들이 다양한 한국식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보고 평가하는 영상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한국의 김밥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밥 is 1000 times better than sushi. 김밥이 스시보다 1000배 더 낫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의 댓글을 보자면 김밥은 스시만큼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요. 우리 동네에 김밥집이 생기는 게 매우 절실합니다. 김밥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체험하고 싶어요. 김밥의 가장 멋진 점은 김밥 재료를 고를 때 문자 그대로 아무 규칙이 없는 것처럼 원하는 김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김밥을 직접 먹어보세요. 김밥에 얼마나 다양한 변이가 있는지 매우 놀랄 것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김밥 써는 것에 서툴렀던 다른 네티즌은 기대했던 김밥의 모습과는 다른 실제 자신이 만든 김밥을 보여주어 김밥 써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고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오는 김에 노 젓는다고 전세계 주제의 한국문화원에서는 김밥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체험을 개최하여 현지인들이 직접 김밥 열풍에 참여하도록 하여 더욱더 김밥의 한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밥 행사에서는 K 콘텐츠 팬들인 외국 현지인들이 직접 김밥을 말아보고 자신의 만든 김밥을 직접 맛을 보는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겼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한국인들은 김밥과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부담 없이 가는 식당을 김밥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학교 소풍이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정성스럽게 말아주십니다. 편의점에서도 삼각김밥은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김밥 천국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김밥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조미김에 밥을 싸기만 하더라도 훌륭한 아침 식사인 김밥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바쁜 아침마다 하나만 먹고 가라고 사정사정해가며 직접 싸주던 김밥에 대한 추억은 다들 우리들 기억 저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밥은 우리들 한국인의 백위민족 정서와도 부합합니다. 김밥은 순백색의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김밥이라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김과 밥이라는 기본적인 도화지 위의 지역에 따른 다양한 속재료라는 물감을 섞어 고장과 환경과 기후 특색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수만 가지의 다양한 김밥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흔히들 쌀요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식 스시인 캘리포니아 롤을 연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시는 대표적인 고급 아시안 요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영우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로 김밥이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어 김밥이 캘리포니아 롤과 스시를 넘어서는 대표적인 아시안 쌀 요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